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개정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안 가져오셨다 하더라도 그냥 내용을 제가 다 프린트를 해서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정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류가 이제 어류, 그 농업 분야를 먼저 보실 텐데, 그 3류가 이제 어류, 각각류, 연체동물, 수색무척동물이 이제 분류되는 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감연수라고 부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감연수 이렇게 부르는데, 3류 주기정 1번에서 다번, 주기정 1번의 다번이 이제 제외규정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제외규정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어백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백이라는 표현. 기존에는 그 죽은 것으로서 그 종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하고 가로 안에 간하고 어란을 포함한다. 그렇죠? 간하고 어란을 포함한다. 그렇게만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어백이라는 것이 포함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가로 안에 어백.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기적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내년에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백이 뭔지 아시나요? 어백? 일이 아세요? 일이? 약간 좀 저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알탕을 아시잖아요. 알탕. 그렇죠? 예. 알탕에 그러니까 그 어백이라는 게 물고기의 생식소라고 하더라고요. 물고기의 생식소고, 저도 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용어를 찾아봤는데, 수컷이면 일이라고 부르고, 암컷의 생식소는 곤이라고, 곤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알탕 드셔보시면 알탕에 이렇게 약간 내장처럼 꼬불꼬불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성의 수컷의 일이고, 알탕의 알이죠. 그게 이제 암컷의 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를 통칭해서 어류의 생식소를 이제 어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용어가 여기 이제 가로 안에 추가가 됐고요. 어란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어란 뭐 알로 이렇게 막 절여가지고 만든 그런 식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개정 내용을 보시면 사류네요, 사류. 사류면 이제 낙농품이 분류되는 류죠. 낙농품하고 그런 새 알 종류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류되는 류인데, 주기정 4호, 이것도 주기정이니까 주기정 4호를 보면, 사류에서는 제외규정이 4번에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제외규정이 1번에 있네. 주기정 1번이 보통 제외규정인데, 사류는 특이하게 제외규정이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규정 중에 두 번째 거가 원래는 알부민이었어요, 그렇죠? 암기를 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기존에는 가하고 나밖에 없었거든요. 제외되는 게 가하고 나밖에 없는데 기존의 나에 있던 알부민과 글로불린 그게 이제 다로 밀리고 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류 주기정 4호의 나는 신설이에요. 신설. 그래서 뭐 하나 이상의 천연 밀크 성분을 다른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밀크로부터 얻어진 물품이라는 이 용어가 이런 표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에 있던 거는 이제 다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제외규정에 있는 거니까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오류로 보겠습니다. 오류면 이제 동물성 생산품의 이제 마지막 류죠. 그래서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는 이제 동물성 생산품인데, 주기정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주기정 4개, 오류의 주기정 마지막 주기정이 말의 털이 뭔지. 말의 털이란 마속동물이나 소의 갈기털이나 꼬리털을 말한다. 거기까지였어요. 원래는. 그렇죠? 개정 전에는 소의 갈기털이나 꼬리털을 말한다까지였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뒤에 있는 뒷단이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제0511호는 특히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측상으로 하였는지 또는 지짐으로 사용했는지 상관없다. 이 표현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의 털, 요거는 아마 뭐 제가 뭐 예상하기로는 말의 털하고 웨이스트가 이제 0115의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류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추가를 함으로써 분류를 할 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의 털은 이제 0511-995에 있습니다. 사실 소로 보면 말의 털은 0511-995에 있고 말의 털의 웨이스트는 0511-99, 마찬가지로 0511-99에 있네요. 근데
그 6단위 이하 3번에서 별도로 특기를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털하고 웨이스트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층상으로 했는지 지지물에 사용했는지 상관없이 포함된다라는 거를 이제 추가가 됐고요. 12류로 넘어가겠습니다. 12류. 12류를 보시면 12류는 이제 체유형이죠. 체유형에 적합한 종자와 가실. 체유형에 적합한 종자와 가실인데 1212호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호호 중에 하나죠. 그렇죠? 11류에서. 11류에서 뭐 향이살살이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저는 향이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향료, 유료, 살충, 살균형. 향료, 유료, 살충, 살균형의 그 식물과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개정됐냐면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신선한 것 보이시죠? 신선한 것. 기존에는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정확하게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럼 냉장한 거, 냉동한 거는 그렇죠? 그거는 다른 류에 다른 호로 갔었겠죠. 예전에는. 근데 그것이 약간 좀 불합리하다. 이게 약간 특수한 그런 특수한 그 식물의 부분이잖아요. 향료, 유료, 살충, 살균용이니까. 그런데 뭐 신선한 거하고 냉장한 걸 따로 호로 분류한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실제 분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냉장한 것, 냉동한 것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그 용어가 신선한 거하고 건조한 거 그 사이에 그렇죠? 그 사이에 추가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가공도 2개가 추가됐다.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호 자체가 중요한 호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류로 가겠습니다. 16류. 16류는 이제 4부에서 처음 나오는 유죠. 그렇죠? 4부에서 처음 나오는 육류, 어류, 각각류, 그 다음에 어감연수의 조제품이죠. 그렇죠? 어감연수의 조제품인데 16류하고 20류 그리고 뒤에 있는 21류까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균질환 조제품. 뭐 유해생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균질환 조제품. 균질환 조제품의 이거는 또 올해 기출문제죠. 그렇죠? 34회 관사 시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개정이기 때문에 공부는 하긴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균질환 조제품의 정의에서 균질환 조제품이란 유아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유아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였는데 바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영유아 어린이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유아용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범위가 좀 애매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아까지 포함을 시키고 어린이까지 포함을 시켰죠. 그렇죠?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유아용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었는데 영아도 포함시키고 어린이도 포함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영아가 도대체 몇 살까지인가? 유아는 몇 살까지인가? 알아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영아는 3세까지고요. 3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는 나이로 3세까지. 그리고 유아는 7세까지. 그리고 어린이는 만 12세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어쨌든 기존의 유아용에서 영유아 어린이까지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류하고 21류 뒤에 20류 소호주 1호 및 2호 그리고 뒤에 넘어가셔서 21류 주기정 3호 요거는 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뭔가 하시겠지만 균질환 조제품이라는 이 주기정 내용이 그 기본 틀은 똑같아요. 그렇죠? 기본 틀 똑같고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만 각 류에 따라서 세부 내용만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 물질이 다른 건데 그래서 바뀐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영유아 어린이. 그래서 21류 주기정 3번까지 보셨고요. 바뀐 거 보셨고 22류는 뭐죠? 22류는 음료, 그렇죠? 음료하고 뭐 술, 식초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되는 류입니다. 22류에 보시면 호의 용어에 이제 추가되는 용어가 있네요. 2206호에 보시면 2206호에 뭐가 추가됐을까요?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개정이라 써놨네요. 사케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사케도 이제 그 쌀을 발효시켜 만든 그 발효주죠, 그렇죠? 발효주. 그래서 사케라는 것이 이제 아마도 이제 무역량이 많아지거나 예, 뭐 국제 상거래상에 이런 이 용어가 중요해져서 이렇게 예, 예시의 물품으로 기존에 있는 사과술, 배술, 미드뿐만 아니라 사케를 이제 추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케가 추가됐다. 뭐 이건 뭐 가볍게 보셔도 되겠고요. 예, 요 정도입니다. 농업 분야는 사실 농업 분야는 말씀드렸듯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이 개정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 다 6단위 소가 이제 추가가 되고 새로운 막 어류, 각각류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분류가 약간 바뀌고 세분화되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예,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때 해야 될 부분은 예,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화학 분야를 보겠습니다. 화학 분야. 예, 실제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죠. 예, 6부의 27류를 보시면 27류는 이제 그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되는 예, 그런 류죠. 광물성의 연료가 분류되는 류인데 소호주에 보시면 소호주 4번에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소호주 4번에 보시면 경질류 조제품이란 해서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소호주가 있습니다. 이 소호주 자체도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이거 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거의 없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소호주도 암기하죠, 그렇죠? 예. 저도 암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소호주 대부분은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호주 있어요. 막 열대산 목재하고 막 100개 써 있고 막 이런 거. 예, 그런 거 암기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런 거는 절대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주기정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주기정에 지겨우면 한 번씩 외우는 거예요. 주기정 시험도 너무 많이 봐서 그러면 소호주를 한 번씩 외워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ASTMD 이런 ASTMD라는 용어만 있었어요. ASTMD 그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가로 안에 ASTMD 86 이런 방법 있죠. 예, 그 용어만 있었어요. 개정 전에는. 그런데 이게 ISO 기준 방법으로 용어가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SO 3405 방법이라는 용어가 예, 앞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ISO 3405 방법, 예, 요겁니다. 그죠? 이 용어가 앞에 추가가 된 거. 예, 그게 이제 개정된 내용이고요. 예, 28류 보겠습니다. 그죠? 28류. 28류 생각도 하기 싫죠. 그죠? 예, 생각도 하기 싫은, 예, 정말 악의 축이죠. 28류. 28류 주기정 7호 보시면, 예, 주기정 7호가 그 인동이라는 거죠. 예, 28년 주기정 7호에 인동이라는 거에서 그 정의를 보시면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화동, 가로 안에 인동을 포함한다. 예,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28485였어요. 이게 28535가 아니라. 예,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28485인데 이게 285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28485 인동 삭제됐다고 돼 있죠. 예, 삭제됐어요, 실제로. 예, 삭제된 겁니다. 28485 인동은 삭제됐어요. 그럼 삭제되면 어디로 갔느냐, 이게. 28535로 갔죠, 그렇죠? 예, 바로 위에서 28535에는 인동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8485에 따로 분류하고 있던 인동을 제 생각엔 별로 중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28535에 편입시킨 거예요. 예, 편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28535에. 그래서 밑에 28535의 용어가 또 있죠. 그렇죠? 28535의 용어 부분을 보시면 그 인화물이라고 돼 있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여기가 개정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28535의 용어에. 이해되셨죠? 예. 예, 그렇죠? 28485가 삭제되면서 그 28485에 있던 호의 용어가 2853 앞에 와서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8535에 편입이 됐다. 예. 요 인화물, 예, 이게 이제 28535로 예, 편입이 된 겁니다. 28535 그 뒷부분은 기존과 동일해요. 예. 그 밖에 무기화물 여기서부터는 동일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29류. 예, 29류 보시면 29류 호의 구성체계에서 12절의 절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12절 절의 제목. 12절 절의 제목이 기존에는 뭐였냐면 글리코시드와 식물 알칼로이드였죠. 예, 글리코시드와 식물 알칼로이드였는데 절의 제목이 뭘로 바뀌었냐면 글리코시드와 알칼로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거죠? 식물이라는 용어가 빠졌어요. 그렇죠?
예, 기존에는 식물 알칼로이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냥 알칼로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동물성까지 포함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존 이제 6단위 세번화된 6단위 3번을 보시면, 예, 보시면 굉장히 그 12절에 해당되는 그 6단위 3번이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가 됐어요. 예, 기존에 없던 그런 용어들이 6단위 3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물 알칼로이드에서 알칼로이드로 바뀌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2930의 용어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2930의 용어가 기존에는 그냥 식물 알칼로이드였는데 이제는 그냥 알칼로이드로 바뀐 거죠. 그냥 알칼로이드로.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알칼로이드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30류를 보겠습니다. 30류 이제 의료용품이죠. 의료용품인데, 자, 요거를 이제 요게 뭐냐면은, 앞에 저희가 첫 시간에 말라리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제 의약품 이쪽은. 그래서 보시면, 소우주가 신설이 됐습니다. 30류 소우주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예. 원래 없었는데, 이제 소우주가 무려 2개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우주 1번, 소우주 2번이 신설이 됐는데, 보시면은,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3002-135와 3002-145에서는 다음 강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혼합하지 않은 물품, 순수한 물품으로 본다. 라고 돼 있고, 나번은 다음은 혼합된 물품으로 본다. 라고 해서, 가목에 언급된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용해된 것, 가목, 나목의 1의 물품의 보존이나 운반에 필요한 안정제를 첨가한 것,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은 가목, 나목의 물품에 다른 첨가제를 첨가한 것, 이렇게 요게 이제 혼합된 물품으로 본다. 이런 표현이 신설이 됐죠. 예. 막 헷갈리죠. 그렇죠? 정신없죠. 왜냐면, 왜 헷갈리냐면, 유해생분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선가 봤잖아요, 이 표현. 그렇죠? 어디선가 보지 않았나요? 예, 28류, 29류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28류, 29류에 맨 처음에 28류, 29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범위를 얘기할 때, 그렇죠? 그 상태 그대로 하고, 저는 이제 안수, 보수, 별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슷하죠, 표현이. 그죠? 비슷하죠. 그리고 3002, 제가 소우주 1번에서 3002-135하고 3002-145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면역물품이에요. 면역물품. 그냥 써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요게 소우기 때문에 교재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3002-135, 3002-145가 면역물품이에요. 예, 면역물품인데 135는 혼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3002-135. 요거는 혼합하지 않은 면역물품이에요. 3002-135. 그리고 3002-145는 혼합한 면역물품이에요. 예. 혼합한 면역물품. 예, 그리고 둘 다 소매형으로 포장하지 않은 거예요. 이 면역물품, 이 3002-135, 3002-145 얘네들은 소매형으로 포장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예, 둘 다 아닙니다. 소매형으로 포장하면 3002-155예요. 예, 그걸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예. 그래서 소우주에 있는 3002-135, 3002-145는 소매형 포장한 것이 아니고 소매형 포장한 면역물품은 3002-155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혼합하지 않은 거, 혼합한 게 뭔지, 혼합하지 않은 게 뭔지, 그 범위가 이제 소우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28류, 29류하고 비슷합니다. 예.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 하는 건지, 예, 당연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예, 두 번째 소우주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우주. 예, 보시면은 3003-605하고 3004-605는 그 밖의 의학적 활성 성분과 결합된 경구섭취용 아르테미신인을 함유하는 의약품 또는 다음에 여거된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포함한다. 엄청나게 어렵네요. 그렇죠? 예. 밑에 있는 요거 아모디아킨, 아르텔리산 요거 외우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요게 뭐냐면 말라리아에 대응하는 그런 성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라리아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활성 성분의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예, 그래서 이런 성분. 그래서 그 소주 2번에 있는 300360, 300460 요거는 기타 의약품에 해당이 돼요. 기타 의약품. 예, 기타 의약품에 해당이 되고 이 기타 의약품 중에 이제 300360, 3004-605는 이 밑에 있는 성분들을 예,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까지 포함한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라리아에 대응하기 위한 활성 성분이 포함된 그런 기타 의약품까지 이 소호에 포함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소호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이번 그 개정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말라리아와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 또 예, 뒤에 이제 63류에서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8류. 예, 6부의 마지막 류죠. 그렇죠? 38류. 이거는 외우면 큰일 나죠. 그렇죠? 소호주 1번 보시면 예, 3808525 하고 3808595는 다음에 하나 이상 하면은 뭐 쭉쭉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뭐 이해하시고 뭐 그렇게 할 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예. (3808호가) 저거죠. 되게 중요한 호죠. 4단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살충살균제, 그죠? 살충살균제, 제초제, 발화 억제제,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인데, 이 3808525는 DDT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번에 개정된 걸로 찾아보니까 DDT라는 거고, 3808595는 이제 기타에 해당되는 건데, 예, 그냥 뭐 참고로만 아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 넘어가고. 예, 두 번째 소를 보시면, 예. 제가 그 38류 소호주 1번 요거는 개정된 거예요. 그죠? 개정된 거. 기존에도 있었어요. 1번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예. 기존에는 3808505만 있었어요. 3808505는 다음에 하나 이상 하면은 이렇게 있었어요. 기존에.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3808525하고 3808595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뀐 거고. 넘어가서 소호주 2번하고 소호주 3번은 새로 생긴 소호주예요. 38류. 말이 너무 빠르죠, 제가.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예, 38류 소호주 2번하고 소호주 3번은 새로 생긴 소호주입니다. 그렇죠? 새로 생긴 소호주. 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예. 소호주 3번에 있는 38245, 예, 요거는 이제 조제 정결제 이런 것들이 분류되는 호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소호주 2번은 소호주 4번으로 밀렸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소호주 2번. 예, 폐유기용제란 어떤 거를 말한다. 예, 요 용어는, 그 소호주 2번은 소호주 4번으로 예, 밀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6부는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부에 해당되는 39류네요. 39류 플라스틱인데, 39류 주기정 2번이 제규정이에요. 39류 주기정 2번 제규정인데 커번에 보시면 96류의 물품하고 세 번째 줄 마지막 줄 보세요. 그냥 두 번째 줄까지 보실 필요 없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이하 유선 요거 추가된 거죠. 그렇죠? 예. 요게 되게 많아요. 39류에 지금 처음 나오는 것뿐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요것들이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제외되는 96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예, 이런 표현이 추가가 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9류 소호주 2번도 있네요. 39류 소호주 2번은 39류 소호주 1번이네요. 39류 소호주 1번에 가번의 2번을 보시면 예, 어떤 게 바뀌었냐면 3901 30 3901 40 예, 3901 405가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에 3901 405 하고 제가 계정이라고 가로 안에 써놨죠. 3901 405가 추가된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소호주에서도 또 소호가 추가된 거니까. 뭐 에틸렌 알파 올레핀의 공중 합체라는 그런 그 소호인데, 예, 소호 용어가 있는데, 예, 그거는 뭐
별로 보실 일이 없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목재 분야로. 44류가 이제 목재죠. 그렇죠? 44류로 가시면, 주기정 1번에 제2규정에서 너에 보시면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마찬가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96류의 물품에서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가 추가된 거. 예, 뭐 동일한 내용이고요. 44류 국내주가 있습니다. 국내주. 국내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내주가 기존에 없었어요. 44류. 44류 국내주가 없었는데 기존에 있던 소주가 없어지면서 국내주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기존에는 44류 소주 2번에 열대산 목재가 어떤 건지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소주가 없어졌어요. 예, 소주가 없어지고 국내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내주 해서 4412, 315에서는 2류의 국내주 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에 목재 중에 하나를 말한다라고 수쭉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48류로 가겠습니다. 48류. 48류로 가시면 48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문용지. 예, 신문용지의 그 크기가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기존에는 신문용지란 화학기계 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가 50% 이상이고 사이징을 안 했거나 극소량을 했거나 예, 조활도사 파커프린트 서프가 2.5 마이크로미터 초과하거나 그 중량만 있었죠. 중량이 제곱미터당 40에서 65g 이하인 거. 그렇죠? 40에서 65g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말한다. 여기까지였어요. 기존에는. 그렇죠? 거기까지였는데 이제 가나다가 새로 생긴 거죠. 예, 가 해서 크기 기준이 생겼습니다. 폭이 28cm로 초과하는 예, 롤 모양인 것, 그리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28cm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cm를 초과해야 된다. 예, 직사각형 모양, 시트 모양이다. 예, 이렇게 두 가지의 크기랑 모양 기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주기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8류 주기정 8번에 보시면 48류 주기정 8번은 방금 봤던 주기정 4번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연관되는 내용. 그래서 48류 주기정 8번은 기존에는 4801이라는 게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기존에는 주기정 8번의 맨 앞에 48015 하고 그렇죠? 48015 호 하고 이렇게 띄고 48035부터 4809 맞죠? 그렇죠? 4803, 4809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기존에는. 근데 요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없어졌죠? 방금 봤잖아요. 그렇죠? 방금 신문용지 4801호가 신문용지잖아요. 신문용지는 기존에는 크기 기준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잖아요. 주기정 4번에서. 그러면서 요게 이제 주기정 8번에서 요게 지워진 거죠. 그렇죠? 주기정 8번에서 4801호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기정 4번의 크기, 다른 크기 기준이, 신문용지만의 크기 기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주기정 8번에서 말하는 크기 기준에는 이 48015가 삭제가 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너무 혼자 얘기하는 제가. 이해되셨죠? 예. 너무 쉬운 건데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48015가 없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섬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섬유. 예, 섬유 11부. 예, 56045가 있네요. 56045는 혹시 교재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한 번 있으시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5604. 56045가 되게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5604 바뀐 부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045 고무실과 고무끈 가로하는 일단 넘어가고요. 고무실과 고무끈 방직용 섬유사 제54045나 제540호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물품 그리고 가로 안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하거나 시드한 것으로 한정한다. 예. 똑같잖아요. 뭐가 바뀌었는지 찾으신 분.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예? 괄호 표시 안 된 거예요? 소괄호요?
예, 찾으셨네요. 예, 맞. 그것도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도 있고,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방직용 섬유사라는 표현 있죠. 방직용 섬유사. 방직용 섬유사. 이 첫 번째 줄에 이제 뒷부분에 가로 끝나고 바로 있죠. 방직용 섬유사. 기존에는 요게 방직용 섬유사하고 쉼표였어요. 그렇죠. 이제 찾으신 분은, 예. 쉼표였어요. 쉼표고, 그 다음에 제54045나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이제 침도피적이라고 부릅니다. 침도피적. 침도피드. 침투도포 피복시드. 침도피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침도피드라는 게 요거만, 여기까지만 수식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쉼표잖아요. 쉼표. 예.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였다라고 해서, 잘못된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 보세요. 요게 요걸로 바뀐 거죠. 그렇죠? 가운데 점으로. 예, 가운데 점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이 수식하는 침도피드 한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 침도피드 한 것을 한정한다죠. 이 침도피드가 어디까지 수식하는 것?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다죠. 그렇죠? 가운데 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기존에는 쉼표였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는 별개잖아요. 쉼표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점을 묶어서 그렇죠? 이해되셨죠? 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개정된 거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5605호의 용어로 가겠습니다. 5605호의 용어도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예, 그 금속 들이사하고 가로 안에 있는 표현 가로 안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54045의 스트립 이나라고 돼 있죠. 기존에는 54045의 스트립 과였어요. 예. 54045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나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실 스트립 가로 모양의 금속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존에는 실 스트립 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죠. 그렇죠? 기존에는 실 스트립 가로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실 스트립 가로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럼 의미가 완전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용어하고 이번에 바뀐 용어를 한번 이게 시간 나실 때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6095도 있네요. 56년에서 용어가 많이 바뀌었네요. 5605의 용어 보시면 5605에 보시면 뭐가 바뀌었냐면 그 맨 앞에 기존에는 제54045나 제5405호에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앞에 지금 바뀐 거는 이렇게 실이 바로 나오잖아요. 실하고 나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5404, 5405호의 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렇죠? 제54045나 5404나 5405호의 실 스트립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는 실은 5404나 5405의 실만 얘기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요거를 없어진 거죠. 이렇게. 여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5404, 5405의 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삭제를 함으로써 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죠? 실이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50에서 55류 사이에 실이 있죠. 그렇죠? 예, 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 실들은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되겠죠. 그렇죠? 예, 기존에는 이거의 실만으로 한정이 돼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있는 실들로 확장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뭐 드린 말씀이 약간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걸 어디서 제가 뭐 유권 해석을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개정법령 자체가 입법 예고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에 이제 급하게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문맥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거에 약간 제가 이제 해설하는 부분에 약간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5404, 5405가 앞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실은 50에서 55류에 포함되는 전체의 실 예. 으로 범위가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60류로 넘어가겠습니다. 60류. 60류 소호주가 신설이 됐네요. 예, 60류는 이제 편물이죠. 편물. 예, 편물. 예, 편물인데 소호주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는데 600535가 그 합성 섬유로 만든 경편직의 편물류예요. 경편이에요. 경편의 편물류. 합성 섬유로 만든 경편의 편물류.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이제 한정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중량이랑 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소호주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중요하다고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6005호의 용어를 보시면 방금 제가 6005 3호 봤잖아요. 방금 6005 3호 봤는데 6005 4단위 호의 용어를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경편직의 직물류였죠. 기존에는. 근데 경편직의 편물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직물류라는 표현은 글쎄요. 저는 이제 섬유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섬유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잘못된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직물은 이렇게 짜여지는 게 제가 입고 있는 뭐 정장, 바지 이런 것도 다 직물이에요. 이렇게 경사위사로 짜여지는 게 직물이잖아요. 영어로 이제 우분이라고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니트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 편물이라는 건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죠? 스웨터 생각하시면 되는. 이게 이제 니트. 그래서 이렇게 60류 자체가 지금 편물이 분류되는 류잖아요. 60류라는 게 직물은 앞에 50에서 그러니까 편물은 전부 여기에다 분류된 거예요. 그렇죠? 60류. 예, 편물은 전부 60류에 분류됩니다. 그래서 경편직의 직물류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기존에. 왜냐하면 이 경편이라는 게 경편이라고 하는 것이 편물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편물 조직 중에 경편도 있고 환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경편이라는 거는 편물의 종류, 그 조직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예. 보통 이제 스포츠웨어 같은 거를 만드는 예, 보통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바뀐 거죠. 예. 기존에는 경편직 직물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왜 편물이 분류되는 60류에 직물이라고 표현됐냐. 그렇게 이의 제기가 많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물이라는 이 표현을 그냥 원단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원단이라는 의미로. 그런데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직물, 우분은 이제 틀린 표현이다라고 해서 편물류, 6005의 호의 용어가 경편직의 편물류로 바뀌었습니다. 경편직의 편물류. 예, 그렇게 보셨고 63류를 보겠습니다. 63류 소호주가 또 신설이 됐네요. 63류 소호주, 요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라리아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말라리아랑 관련된. 예, 벌써 45분이 예,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 6304 205가 뭐냐면 그 제가 드린 프린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배드네트라는 거예요. 배드네트. 6304, 6304 205.
요게 이제 신설된 소호죠. 신설된 소호, 배드네트. 그래서 유상고사 205는 배드네트는 경편지 편물리로 만든 것으로서 어떠어떠한 물질들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제품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말라리아를 그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 경편으로 만든 이런 어떤 뭐 그물망 같은 거 있죠. 모기장 같은 거죠. 모기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 뭐 소호주기 때문에 뭐 그냥 가볍게 보시고 광물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물 분야 68류를 보시면 주기정 1호 타. 요거는 이제 감이 오시죠. 제2기정은 딱 감이 오시죠. 그렇죠? 뭐가 추가됐는지.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줄 끝에 96205의 물품하고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그렇죠? 제2기정은 뭐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9류로 넘어가겠습니다. 69류. 69류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적어졌죠. 도자재의 판석과 포장용, 노용, 병용, 타일, 도자재, 모자이크, 큐브, 이와 유사한 것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기존에는 69075에 그 유약 처리하지 않은 것이 있었고요. 그렇죠? 도자재의 판석과 포장용, 노용, 병용, 타일 요 뒤에 그렇죠? 병용 타일 있고 기존에는 가로하고 유약 처리하지 않은 것, 그렇죠? 유약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었어요. 69075에는. 그렇죠? 그리고 6908호에는 똑같이 있고, 그렇죠? 608에 똑같이 있고, 병용 타일 뒤에 유약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그렇죠? 이 호 자체가 지워졌죠. 그렇죠? 이 호 자체가 없어지고 요것도 이 가로 안에 있는 유약 처리 어쩌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 보시면은 지워진 걸 아실 수가 있죠. 병용 타일 뒤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개정된 게.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피니싱 세라믹이라는 표현이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6907호 맨 끝에 보시면 피니싱 세라믹이라는 용어는 추가가 된 거예요. 이런 용어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6908호는 이제 삭제가 됐고요. 삭제됐고. 그래서 6907호는 이제 통합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통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4부. 14부는 실제 없네요. 내용이 없고. 15부. 금속 분야에서 15부. 15부도 이제 그 난감한 부죠. 그렇죠? 난감한 부인데. 주기정 1번에 15부 주기정 1번에 타. 요거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죠?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추가된 거. 요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74류 주기정 1호 다.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네요. 보니까. 주기정 1호 다. 모합금. 마스터 얼로이죠. 모합금의 정의 규정이 있는데 맨 뒤에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줄 보시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동은 28535로 분류한다. 요게 바뀐 거죠. 그렇죠? 요거 이미 앞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미 앞에서 그 화학 제품 할 때 이미 본 거예요. 그렇죠? 인동이 28485였다가 28535로 바뀐 거. 이미 본 겁니다. 요게 바뀐 거고 8205호의 용어를 보면 82류 82류로 가시면 82류는 이제 비금속재 그 수공구, 칼붙이 이런 것들이 이제 81류에 분류되는 거죠. 수공구와 칼붙이들, 공구 도구. 여기서 어떤 것이 개정됐냐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82류 두 번째 줄 보시면 블로우램프, 공작기계 그 다음에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에 요거 있죠. 그게 추가가 된 거예요. 기존에는 블로우램프, 공작기계까지만 있었어요.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존에는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작기계 뒤에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에 라는 표현이 추가가 된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83085의 용어 83085의 용어도 보시면 83085 용어 보시면 용어가 좀 추가가 많이 됐네요. 83085는 그 비금속으로 만든 그 버클 같은 거죠. 이 범용성 보호품이죠. 버클, 프레임 이런 것들인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 8308의 호의 용어 두 번째 줄 보시면, 가로 안에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 신발류, 신변장식용품, 손목시계, 서적, 차양, 가죽제품, 여행거나 마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약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류 부속품, 신변장식용품, 손목시계, 서적, 가죽제품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용어가. 마구도 추가가 됐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에 없었던 그런 용어들, 의류 부속품, 신변장식용품, 손목시계, 서적, 가죽제품, 마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마지막 줄은 좀 의미가 있네요. 그죠? 그나마 83085의 마지막 줄 보시면 비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 이렇게 한정적. 기존에는 비금속으로 만든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네, 기존에는 비금속으로 만든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구슬과 스팽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83유가 뭐죠? 83유?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 그렇죠? 그래서 이 비금속으로 만든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유리로 만든 구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금속으로 만든이라는 이런 표현을 추가시킴으로 해서 예, 정확하게 예, 한정을 주어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83085까지 보셨고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은 한 20분 빡세게 하고 하실까요? 잠깐 10분, 5분만 쉬었다 하실까요? 한 10분 이상은 좀 걸릴 것 같아서 5분만 쉬었다가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